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공소 및 공소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공소권 남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요. 첫 번째는 국가소추주의입니다. 국가소추주의는 공소 제기 권한을 국가기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검사에게 주는 것을 말하지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46조에서. 여기서 소추한다의 소자는 처벌을 구한 의사표시인 공소 제기를 말하고, 추는 그와 같이 제기한 공소를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전통으로서의 국가소추주의가 있다 그러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인소추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일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사인소추주의에 대한 개념이 국가소추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은 기소독점주의가 되겠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것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독점, 검사만이 독점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요. 형사소송법 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서 기소독점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소독점주의는 어떤 장점 및 단점이 있을까요? 기소독점주의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게 공소권 행사를 독점시킴으로써 공소제기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게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공평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부당한 공소권 행사가 우려가 되고, 관료제의 권력성과 결합해서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항상 정치 현실과도 관련을 맺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요. 먼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는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직결심판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시군법원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소독점주의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정신청에 의해서 기소강제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형법 123조에서 126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고발인까지 가능하죠.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재정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공소제기가 강제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원의 재정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요한 규제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서 상급청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역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재정신청을 위한 검찰 항고 전치주의를 도입함에 따라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검찰 항고는 재정신청 전의 의무적 절차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 제도가 있는데요. 검사는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이와 같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제도는 고소인 고발인의 앞서 본 검찰 항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신청의 기초를 제공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신중히 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내지는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국가소추주의 또 기소독점주의에 이어서 세 번째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소편의주의가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혹은 기소재량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불기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검사의 사건 처리에서 본 것처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양형 조건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인 기소법정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소편의주의는 보통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범죄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한다는 형사 정책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경제에도 기여하게 되겠죠.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이와는 달리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자의를 배제하기 어렵고 항상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정치적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역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소추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반드시 기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요. 공소 제기에 대한 검사의 독선 및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형사사법의 경직, 반드시 기소해야 되니까요. 또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기소유예 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주로 앞서 본 것처럼 가벼운 범죄자나 초범자에 대해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형사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한 기준은 형법 51조의 양형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51조에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법령에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에 조건을 붙여서 기소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안 되는데요.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제도를 형사정책적 목적과 결부시켜서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선도 내지는 소년선도 관련 단체의 교육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것은 보호관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한편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검사의 사건 처리에서 본 바가 있죠.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나중에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서 배우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래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다시 기소하는 경우에도 소추재량을 일탈해서 한다 그러면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살펴보겠는데요. 고소 또는 고발을 했는데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앞서 본 대로 검찰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의 방법을 통해서 불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것과 관련해서 88년도에 있었던 865 58 결정을 살펴보면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라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해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한 경우 이는 기소 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9조, 현행 헌법은 제10조입니다만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2항, 현행 헌법 12조 2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신에 비춰볼 때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 행위는 경찰관의 인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인용됐던 그런 사안이죠.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던 이른바 부천 성고문 사건에 관련된 결정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고소 고발인은 일단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현행법상 할 수가 있고요. 피의자로서는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는 무죄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도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피의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소원이 되겠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은 안 되고 헌법 소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헌법 소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건들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사건들이 실무에서도 많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소 편의주의가 세 번째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공소의 취소입니다. 공소의 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제기했던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 행위로서의 소송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검사 스스로 잘못된 공소 제기를 시정케 하려는 제도인 동시에 공소 제기 후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형사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는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공소 제기 후에 진범이 잡혀서 공소 제기된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 등의 공소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 취소의 사유에는 물론 제한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실무상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공소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공소 취소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되고 다만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면주의와 구술주의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검사는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공소 취소했다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공소 취소의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1심 판결 선고까지 했는데 그때 가서 취소하는 것은 재판을 무의로 돌리는 것이라서 허용이 되지 않아서 255조 1항에서 그와 같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소 취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됩니다. 328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공소 취소 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했다 다시 제기하고 취소했다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327조 4호의 규정이 있으니까요. 327조 4호와 328조 1항 1호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는 것은 공소 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발견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8월 20일 선고된 2008도 9634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일주의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 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재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 일주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 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소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